물권의 변동. 변동은 물권을 취득하고 그래서 물권자가 변경되고 구물권자는 물권이 소멸하는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취득, 변경, 소멸 뜻이고요. 유형은 크게 네 가지. 물권의 객체에 따라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그 변동의 원인에 따라서 법률 행위 즉 매매 등을 통해서 변동이 되는 게 있고 계약 등을 통해서 법률 규정 예를 들어 상속 등을 통해서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총 4종류가 있다. 이렇게. 그 중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 중요하다.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 사유로서 191조 혼동이라는 게 하나 있다. 동산 물권 변동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두 놈이 일단 중요하다. 그럼 요것도 중요하다. 자, 구체적으로 물권 변동을 보기 전에 원칙을 몇 가지 봐야 된다. 원칙. 먼저 공시의 원칙. 물권이 변동된 과정 및 그 결과를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관습법적으로 명인 방법 등을 통해서 외부에 알리는 것, 내 거임을 알리는 것, 이게 공시. 알려라, 공시의 원칙, 이렇게 돼요. 알리는 것, 공시, 알려라, 공시의 원칙,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알리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우리 민법은 물권이 변동이 돼요. 등기 따위를 해야 소유권이 변동이 돼요.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 이걸 성립요건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민법이에요. 어떤 의미냐? 1월 10일 날 각과 을 사이에 101호를 매매했다. 계약을 하면 양당사자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 부담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해요. 가부들에게 소유권 넘겨줄 의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 가끔 의무 부담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계약이 의무 부담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월 20일 날 갑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지급했다. 이건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죠. 그죠?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해요. 무슨 행위? 처분행위. 자, 갑의 입장에서는 뭘 처분한 거예요? 101호 소유권.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소유권이 을에게 안 넘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야 넘어가요. 등기가 뭐라고요? 물권 변동. 너 등기해라.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뭐라 한다? 성립요건주의.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처분행위인데 그래서 권리가 을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까지 해야 넘어가니까 이 전체가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처분행위 중에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했을 때 물권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소유권만 넘겨주는 걸 말하는 게 뭐 지상권을 설정하다든가 저당권을 설정하다든가 이렇게 다 뭐다? 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채권을 팔아넘겼어. 이런 건 준물권행위 이렇게 됩니다. 채권양도 같은 것들. 어쨌든 그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있어.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물권행위가 뭐를 포함한다? 등기를 포함한다. 등기까지 해야 물권이 변동된다. 그걸 뭐라 한다? 성립요건주의를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A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갑은 소유권자 맞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가장 매수인이더라. 갑이 가장 매수인이라면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갑은 소유권자가 아니더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 또
노트북을 갑이 도서관에서 점유하고 이정한 인강을 보고 있다. 사람들은 갑이 노트북 소유자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둑놈이 들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있더라. 아닌 경우가. 그런데 이 갑하고 거래하는 을은 갑이 가장 매수인인지 갑이 노트북을 훔쳤는지를 보통 모를 테니까 갑을 권리자다라고 믿을 것이다. 요거를 공신이라 한다. 요거를 공신이라 한다. 그리고 거래를 할 것이다. 돈을 주고 살 것이다. 그래서 을은 등기를 넘겨받고 점유를 넘겨받을 것이다. 하지만 을은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갑이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을의 입장에서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해야 되는데 갑이 소유권이 없으니까 을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자. 이걸 뭐라 하자? 공신의 원칙이라 하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공신의 원칙이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는 공신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권리자가 아니라면 나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는 거고요. 동산은 인정된다. 이게 249조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다. 노트북을 도둑놈인 줄 모르고 사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이게 동산 선의 취득. 부동산에는 선의 취득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는 인정 안 하죠.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에 아무리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억울하지 않냐 이거 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얘 중에서 좀 불쌍한 놈이 있다 그러면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들을 따로 만들어요. 뭐 선의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그런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를 받는다. 부동산에서는. 어쨌든 우리 민법을 원칙적으로 부동산에는 공신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다. 채권행위가 했다. 그런데 갑이 채권행위 당시에 만취해 있었다. 그럼 계약은 무효다. 갑이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준 다음에 이 채권행위가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부모가 취소를 해버렸다. 채권행위가 실효가 됐죠. 채권행위가 실효가 됐어요. 효력이 상실됐어요. 이걸 원인행위라 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들어가? 이거 물권행위. 왜? 따로따로 했죠. 그리고 물권행위 할 때는 갑은 안 취했어. 그 사이에 갑이 성년자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만 무효 취소 사유가 있고 여기는 무효 취소 사유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채권행위가 효력이 상실됐을 때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이 두 놈은 하나의 행위다. 하나의 행위. 그걸 독자성 부정이라고 해. 물권행위 독자성 부정. 하나의 행위니까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유인성. 물권행위 유인성.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채권행위가 있고 거기엔 무효 취소사유가 있어. 근데 물권행위까지 있었어. 여기 무효 취소사유가 없어. 나중에 채권행위가 실효가 됐어. 그럼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 당연히 실효. 물권행위도. 이게 판례. 그래서 을에게 이전돼 있는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되고 을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고 무효 등기. 따라서 갑은 소유권 등기를 되찾아오기 위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다. 따라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판례 이해할 때. 갑의 말소등기 청권은 뭐라고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 갑소유인데 등기부에는 을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갑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당하고 있단 말이죠. 101호 소유권 행사를 방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소하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을등기가 무효인데 을이 팔아먹은 경우 이렇게 돼요. 병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죠. 물론 이게 가장매매였거나 차고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그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때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만취했거나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병은 선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형태까지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86조를 보자요. 186조는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등기해라. 등기해야 된다. 꼭. 무슨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 반면에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인도받아서는 안 된다.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세 번째, 이 등기는 권리 존속 요건은 아니다. 왜 아니냐?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았어. 그럼 나는 소유권 취득했죠. 그런데 이 소유권 등기가 누군가에서 불법적으로 말소가 돼버렸다. 그럼 나는 소유권을 상실하는가? 상실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말소됐으니까 권리는 일단 소멸한 거 아니냐? 아니야.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으니 내 거야 여전히. 그러니까 회복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등기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일 뿐 그 권리가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는 거죠. 일단 이 186조를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등기 필요한 것들,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하거나 또는 부동산 물권이 소멸하기 위해서 말소 등기가 되어야 되는 거, 이전 등기 해야 취득, 말소 등기 해야 소멸, 등기 필요한 거.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이전 등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 필요한 거, 이전 등기, 물권이 소멸하려면 말소 등기가 필요한 거, 이거 외워야 돼요. 첫째, 매매, 교환, 증여,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돼요.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 돼. 특정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 뒤에서 보겠지만 포괄유증은 상속하고 똑같아요. 유언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증여를 하는 걸 말하는데 특정 물건을 콕 찍어서 증여하는 게 유증이에요. 내가 죽으면 땅은 갑에게, 이게 특정유증이에요.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을에게, 이게 포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유증은 등기를 해야 되고 포괄유증은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행판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매수인이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요. 매도인은 언제까지 등기를 이전하라.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뭐뭐 하라. 그러니까 등기해야지.
법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지상권 등의 취득. 계약이니까 부동산 물권이고 등기해라. 내가 갑소유 땅의 지상권을 갖고 있다가 부동산 물권. 이거 포기했다, 포기. 이거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 하라. 말소 등기 필요하다. 공유물을 가지고 있다가 쪼개는 협의가 성립하거나 협의.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거나 합의를 보거나 화해. 조정이나 화해. 소송 중에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게 되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법관이 합의해 주는 거. 법관이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야 니들 둘이 합의해. 그게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기해야 돼. 공유물 분할 협의, 공유물 분할 소송 중 조정이 성립, 공유물 분할 또는 화해조서가 작성 이런 것들 다. 소송 중 화해조서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하면 등기해야 소유권을 지켜요. 이런 것들이 등기 필요한 것들이에요. 외우자. 외워야 돼. 박스 쳐놓고 등기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고. 187조.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는데 본문에 이렇게 돼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는데 이때 이 처분이 뭘 말하냐? 등기 이전을 말한다. 등기를 이전해 주는 걸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매매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매매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기 이전해 주는 걸 말한다. 갑이 땅이 있었다. 사망을 했고 을이 상속을 받았다. 187조 본문. 을은 등기 없이도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은 등기 없이도. 이 상태에서 을이 이 땅을 팔았다.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고 팔았다. 매매 계약 할 수 있냐? 계약은 할 수 있다. 계약은 할 수 있다. 계약은. 왜? 여기서 말하는 이 처분은 매매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등기를 넘겨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채권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뭘 말한다고요? 처분행위. 등기 넘겨주는 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채권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건 할 수 있다. 다만 병한테 등기를 넘겨줄 때 이렇게 넘겨주지 말라는 뜻이다. 세금 떼먹으려고 이 짓거리 한단 말이지. 그러지 마라. 네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주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187조 단서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상속 등을 통해서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채 매매 계약을 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등기를 넘겨준 경우에 그 등기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187조 단서에서 등기하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 이전을 말한다. 첫 번째 단서 기억. 그 다음 이제 이거하고 대비해서 등기 불효, 이전 등기 필요 없고 말소 등기 필요 없는 건 등기 불효. 상속 등기 필요 없죠. 언제 소유권 취득?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공용징수 언제 소유권 취득? 몰라도 돼요. 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수용 개시 일, 그
그때 사업 주체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이렇게 돼요. 판결 중요하죠. 아까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이건 이행 판결이 아닐 거예요. 무슨 판결이냐?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 뭐냐? 몰라도 된다.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 기억하자. 공유물 분할 판결. 경매, 경공매를 말하고 경락대금 완납한 때 취득한다. 경락대금 완납한 때. 지금 우리 등기 필요 없는 것들 보고 있어요. 상속, 공유물, 판결, 경매. 일단 이 4개는 외우는 거예요. 당연히. 일단 법률 규정에 한겠다. 이거 간단해.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법정 지상권의 취득,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같은 것들. 법정자 들어간다. 법정 저당권의 취득 같은 것들. 649조 뭐 이런 것들.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이 법률에는 관습법도 들어간다. 아까 관습법상 법정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건물 신축.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건물 신축.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지상권 존속기간 30년이 끝났다. 그래서 지상권 소멸한다. 말소등기 필요 없다. 말소등기 안 해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을 소멸한다.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했다. 그럼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변제로 인한 채권 소멸에 의한 담보물권의 소멸. 말소등기 필요 없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가면 지상권 소멸 청구, 전세권 소멸 청구, 전세권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이 있다. 이거 말소등기 필요하냐? 없다. 필요 없다. 말소등기 필요 없다. 판례 할 때. 내가 지상권을 갖고 있어서 갑소유 땅에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래서 지상권이 혼동해서 소멸해. 말소등기 필요 없다. 혼동한 물권 소멸. 말소등기 필요 없다. 아까 저기 채권행위가 실효가 됐어. 채권행위.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원인행위. 원인행위가 실효가 돼서 부동산 물건이 매도인에게 복귀. 을 말소등기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다.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양받았다. 분배농지. 국가로부터 국유농지를 3년에 걸쳐서 분양대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상환을 완료하게 되면 등기 없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더라. 이런 것들이 다 뭐가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다. 뭐 여기에다가 집합건물법에 있는 뭐 공용보호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기 필요 없도록 돼 있죠. 하여튼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해달라. 등기 필요한 것과 등기 필요 없는 거, 아파트, 복도 계단,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집합건물법 13조 3항에 공용보호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저기 등기 필요한 것과 여기 등기 필요 없는 것들을 꼭 구별해서 머릿속에 되도록이면 여기저기서 더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외워놔야 돼요. 이게 187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조는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죠. 예외가 있더라. 예외. 점유취득 시효. 법률 규정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지만 뭐 해라? 등기하라.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는 187조의 예외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86조와 187조를 정리하고 나서
등기와 관련된 거 7개를 정리하자. 등기와 관련된 거.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게 한 7덩어리가 나온다. 먼저 등기의 종류와 관해서 이중보전 등기가 하나 나온다. 보전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를 새로 창설하면서 최초의 소유권 등기하는 것을 보전 등기를 한다. 근데 그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 중복 등기라고도 한다. 무슨 뜻이냐?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2개 되어 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2개. 이거를 등기법에는 등기관이 정리하는 절차가 있는데 등기관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만 할 뿐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지를 판단하진 않아요. 등기관은.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요. 등기관은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반면에 민법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떤 등기부를 유효한 등기부로 보고 있는가? 그게 민법에서 나온 거예요. 제일 먼저 대법원은 표제부를 본다. 표제부는 어떤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졌는지를 따지지 않고 등기 선후를 따지지 않고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등기부만 유효.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5층 콘크리트로 돼 있더라. 그런데 한쪽은 5층 콘크리트, 한쪽은 5층 슬라브라고 돼 있더라. 그럼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게 유효. 근데 둘 다 5층 콘크리트라고 돼 있다. 그럼 사항란으로 가자. 표제부 갖고는 안 되니까. 거기 갑부를 가자. 갑부 가면 소유권 등기명인이 쫙 있어. 그중에 최종 등기명인이 아니라 최초 등기명인. 누구죠? 보존 등기명인. 보존 등기명인을 비교해서 동일인이라면 무조건 선등. 무조건 선등이. 무조건. 동일인이라면. 다르다면 원칙이 선등기인데, 원칙이 먼저 한 등기인데 이게 원인 무효라면 예외적으로 후등기가 유효가 된다. 특히 마지막 거. 2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A 건물, 갑이 신축. 자, 아까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187조 본문이죠. 자, 이 건물을 팔아요. 그럼 단서가 적용돼야지요.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뭐 하고 등기를 하고 누구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주면 되죠. 자, 갑이 보존 등기 했어요. 이전 등기 해주면 돼요. 아, 이 자식이 보존 등기를 해버렸네.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2개가 생겼네.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르네. 자, 선등기. 무효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누가 했어? 매수인이. 그죠? 실체 권리와 일치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을이 소유자야. 그쵸? 을은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안 따져.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매수인이 했더라도 무효. A 건물이 있어요. 역시 갑이 신축을 했어요. 갑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예? 팔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지. 그런데 갑이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을이 보존 등기를 해봤어요. 을이 마치 신축한 것처럼. 최초 원시 취득자인 갑의 보존 등기를 생략했죠.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우리 대법원이 유효래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갑이란 자식이 보존 등기를 또 해버렸네. 그럼 역시 등기부가 2개. 그죠?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야. 그럼 후등기는 무효. 후등기 누가 했어요? 원시 취득자. 그래도 무효.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매수인이 했더라도 원시 취득자가 했더라도 뭐 네? 첫 번째 등기 두 번째 7개 봐야 돼요. 갈 길이 멀어요. 가등기. 가등기는 가짜 등기를 말하죠. 아니야, 예비 등기를 말해. 뭐하고 다른 개념이야? 본등기하고 다르다. 본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고 가등기는 권리 변동 예비 등기. 이게 가등기예요. 어떨 때 가등기 하는가? 뭐가 가등기인가? 각과 을 사이에 5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를 했고요. 7월 10일 날 등기를 넘겨받기로 했어요. 그럼 을에게는 7월 10일 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즉 을에게는 장래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계약은 5월 10일, 이전 등기 채권은 언제 발생? 7월 10일. 그런데 이 청구권의 순서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생겨. 요 순서 미리 확보를 뭐라고 부를까요? 순, 위, 보, 전.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순위를 보존할 목적의 등기. 그걸 뭐라 한다? 가등기란다.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물론 나중에 하면 담보 가등기라는 것도 있어요. 기본은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할까? 6월 10일 날 갑이 이걸 다시 팔고 제2매매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을은 7월 10일이 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나 미리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5월 10일 날 가등기를 해놨다. 을이. 그런데도 갑이 6월 10일 날 팔았다. 을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 7월 10일 날 본등기 해라. 그러면 순서가 소급한다. 언제로? 가등기 한때로. 따라서 누가 먼저 소유권 등기한 게 된다. 을이. 순서가 5월 10일로 소급하니까. 그러니까 선후로 따지면 을이 먼저 한 게 돼요.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병등기는 말소가 돼버리고 그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단 말이지. 이런 목적의 등기를 뭐라 한다? 가등기. 어떤 권리가 가등기할 수 있냐?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장 대표적이다. 또 각과 을이 매매 예약을 했고, 매매 예약. 부동산 매매 예약을 했고 을에게 그 예약 완결권을 준 경우 아까 뭐라 그랬죠?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랬고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을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미리 확보하자 말이지. 또 갑이 을에게 성년이 되면 아파트를 주기로 했어.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갑이 을에게 30일에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기로 했어.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 다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부관에서 봤죠? 갑이 을에게 30일에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줄게. 을은 30일에 시험을 합격했을 때 아파트를 확보하고 싶어. 미리 그 권리를 가등기 해두면 된다.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 갑이 을에게 성년자가 되면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이런 것들도 미리 뭐 해둘 수 있다. 가등기. 그런데 아까 봤던 물권적 청구권은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침해된 물권의 내용 회복을 위한 거다.
다시 한번 물권적 조건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조건은 가등기 할 수 없다. 내 물건을 뺏어갔어. 나 소유권 상실해요? 반환 청구해야 소유권이 되돌아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조건은 물권 변동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못하는. 외워. 가등기 할 수 있는. 아이고 허리 아이고 허리. 그리고 나서 가등기의 효력을 생각해보자. 기본이 되는 거 오늘 완전히 외운단 말이죠. 일단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권리가 변동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그래요. 실체법상 효력이 권리 변동효예요.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또 뒤에서 보겠지만 추정력이라는 게 없어요. 을이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아 을은 장차 이전 등기 청권이 생기는구나라고 추정을 해주냐? 안 해줘요. 추정력이 없어. 갑이 팔아먹어. 처분. 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처분 저지. 팔아먹었어. 을이 병한테 쫓아가가지고 왜 새치기 했냐고 따질 수 없어요.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지할 필요 없고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등기만으로는 사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사가지가. 근데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을. 가등기 및 이전등기 청권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사냐 따지지 마세요. 팔아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산 사람한테 등기 넘겨줘야 되죠. 지금 저 등기부에는 가등기권자 을이라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팔았으니까 가등기권자 정 이렇게 이전 등기해 줘야 되죠. 이때 가등기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순위를 유지해야 돼. 을의 등기 순위 번호가 2번이라면 얘는 3번 안 돼. 2, 의, 1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이런 등기를 뭐라 하죠? 부기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통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대법원이 이름을 붙여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가능하다. 또 하나. 병이 6월 10일 날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취득을 했는데 등기부에 이게 있단 말이지. 이게 눈에 가시 같겠죠? 예? 아니까? 눈에 가시 같을 거예요.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거. 그래서 병이 안 되겠다. 6월 15일쯤 병이 을의 가등기를 불법적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켜버렸어요. 병이.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등기는 권리의 존속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을의 가등기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소멸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회복등기. 뭐 할 수 있다고요? 자, 회복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요. 이 회복등기를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까요? 누구한테 회복하라고 청구할까요? 병에게 불법 말소를 이유로 하는 회복등기 청구는 그 말소 당시 소유권 등기 명의인 이 상대방이에요. 지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말소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병. 말소 당시 소유자. 병. 가등기권 불법 말소를 이유로 하는 회복등기 청구. 말소 당시 소유권 등기 명의인 이렇게 됩니다.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본등기를 합니다. 첫째,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 해달라고 청구해요? 이건 갑이죠.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권이니까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 아주 중요하죠. 병이 아니라 갑. 그 다음에 본등기를 했어. 5월 10일, 7월 10일 가등기
본등기. 뭐가 소급한다고요? 순서. 본등기 순서가 소급해. 따라서 누가 먼저 소유권 등기한 거다? 아까 6월 10일 병하고 비교했을 때 의리. 그 병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말소. 등기관이 직권말소. 등기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에 해당돼서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말소. 그런데 본등기를 을이 7월 10일 날 했어요. 병등기를 직권말소했다고 생각을 하고 열흘 뒤에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병등기가 아직 살아있어. 그럼 우리는 등기소 쫓아가겠지요? 안 쫓아갈까? 여러분은 안 쫓아가요? 그냥 내깔려더 병등기를? 착하네. 쫓아가야죠. 쫓아가서 이거 왜 그냥 내깔려 놨냐고 말소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쫓아가도 의미 없다.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 등기관이 뭐라 한다? 가. 알아서 말소해 줄 테니까. 말소 청구 못 한다. 직권 말소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언제 취득해요? 7월 10일. 다시 한번요. 가등기는요. 본등기 순서를 소급시키는 거예요. 예? 본등기에 효력을 소급시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본등기 순위 보전 가등기예요. 본등기 효력 보전 가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고? 7월 10일.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하자. 이 땅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되겠죠. 6월 1일 소유자가 누구? 6월 1일 소유자가 누구? 갑이죠. 갑이 세금 내는 거예요. 소급하면 누가 내야 돼? 을이 내야 돼. 근데 소급하질 않아요. 갑이 내요. 또 하나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였죠. 여기까지 갑이 소유자. 요 기간엔 병이 소유자. 7월 10일부터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그러니까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병은 자기 소유 땅을 정당하게 사용했겠지. 그죠? 그런데 실제 판례 을이란 놈이 7월 10일 날 본등기하고 나서 병한테 쫓아가가지고 야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내 거를 네가 내 땅을 사용했으니 사용료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대법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등기의 유효 요건. 이거는 이제 2차 과목 공시법에서 보시면 돼요.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 이걸 못 갖췄어. 그럼 무효 등기예요. 따라서 말소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 근데 그걸 등기가 못 갖췄어. 그럼 그 등기는 무효야. 무효니까 소가 돼야 돼. 그런데 유효한 경우가 있더라. 우리 이미 하나 봤어요. 모두 생략 등기.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 이름으로 보존 등기해버렸어. 그럼 등기부상으로 그 양수인이 원시 취득자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효해. 위조문서 등기 무효예요. 근데 이게 실체관계와 일치해.
내가 땅을 샀는데 등기소에 매도인이 건네준 서류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했더니 인감증명서가 6달이 지났대. 그래서 그래요? 그래갖고 매도인을 찾아갔어.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연변으로 이민을 가버렸어. 연락이 안 닿아.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돼? 할 수 없지 뭐. 인감증명 위조해야죠. 그래서 문서 위조에 대한 처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매수인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실체관계와 일치한단 말이죠. 그럼 유효하단 말이죠. 유효하단 말이죠. 그죠? 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일단 무효라 그랬죠, 등기는. 예? 187조 단서를 위반했단 말이에요. 무효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단독 상속인이고 무슨 상속인? 그리고 을병매매가 유효하고 병이 대금을 전부 지급한 상태고 그러면 실체관계와 일치한 등기로서 유효하고 세금만 뜯으면 된다 이렇게. 예?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원래는 무효인데, 무효인데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 아까 원래 무효라 그랬잖아요. 무효여야 돼요. 근데 판례가 을이 단독 상속인이고 둘 사이의 매매가 유효하고 병이 을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한 상태고 그럼 병이 권리자지 않냐? 등기는 유효하다. 너는 세금만 내. 이렇게 된다고.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다.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정이 소유자다. 그런데 이 세 개가 전부 깡그리 무효더라. 소유자는 갑이더라. 그럼 갑은 진짜 자기 이름을 회복해야 되죠. 예?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전부 무효더라 말이에요. 무효등기, 을등기, 병등기, 정등기가. 그래서 이 땅은 소유자가 갑이더라 말이지. 근데 지금 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 자기 이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방법은 원래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부 말소 청구. 그런데 세 사람을 상대로 말소 청구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마지막 사람을 상대로 뭐 해라? 이전등기 청구하라 말이지. 이걸 뭐라 한다?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 이것도 된다, 우리 대법원은. 이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가 따로 나온다.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는데 이때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도록 돼 있다. 근데 을이란 놈이 세금 떼먹으려고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되팔고 중간자 을 자신 등기를 생략한 채 중간 생략 최초 양도인에게서 최종 양수인으로 바로 등기가 넘어가는 걸 말한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다. 그런데 국가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하고 있더라. 그런데 대법원은 세금을 뜯어내야 되니까 처벌은 되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어디를 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빼고.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라 그랬어요? 깡그리 무효라 그랬어요. 이때는 세금 필요 없다니까. 여기서는 우리 대법원은. 그래서 최근에는 문제가 중간생략 등기 문제를 물을 때 항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와요. 단서를 달아줘요. 세 번째, 우리 대법원은 친절하게도
요건까지 알려준다.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으면 된다. 동시합의, 순차합의, 명시적 합의, 묵시적 합의 불문한다.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으면 중간 생략 등기 가능하다. 자, 합의가 있다. 최종 양수인 병과 최초 양도인 갑, 매매 계약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지만 이 합의를 근거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직접. 하지만 갑병 사이에 따로 새로 매매를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갑을 매매, 을병 매매 그대로 존속하고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그대로 존속한다.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죠. 예? 합의해 줬잖아요. 갑은 뭐라고 합의해 준 거예요? 병에게 직접 등기를 넘겨주기로. 그죠? 그런데 을이 와서 자기한테 등기를 넘겨달래.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을병정하고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갑이에요. 갑으로 빙의를 해. 병에게 직접 등기를 넘겨주기로 셋이 대가리를 맞대고 합의를 했어. 근데 며칠 있다가 을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자기한테 등기를 넘겨달래.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요? 야, 우리 지난번에 병한테 직접 넘겨주기로 합의했지 않냐? 못 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안 된다, 넘겨주라 말이지. 을은 여전히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에? 갑병사의 매매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을을 대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합의가 있다면 병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 갑에게 가서 직접 나한테 등기를 넘겨달라 할 수도 있고 을에게 등기를 넘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을이 대금을 아직 갑에게 안 주고 있어요. 대금을. 근데 병이 청구가 들어왔어요. 갑은 병에 대해서 야, 나 아직 을한테 돈 못 받았어 이놈아. 등기 못 넘겨줘. 거절할 수 있어야지. 돈도 못 받았는데 아직. 그쵸? 합의가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합의가 없다면 직접은 안 되겠죠. 합의가 없으면 뭐는 안 된다고요? 직접은 안 돼요. 뭐만 돼? 대위만. 을 대위에서만. 합의가 없으니까. 합의가 있어야 직접 청구 가능하다니까. 합의가 없으니까 직접 청구를 못 한다니까. 을을 대신해서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합의가 없는데도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네? 유효. 합의가 없더라도 일단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유효. 왜? 실체관계와 일치하니까. 갑이 을에게 팔아먹었고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등기되면 그 등기는 어떻다고? 유효하다고. 그리고 중요한 거 아주. 갑이 끝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을이라는 놈이 잔머리를 굴려요.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에요. 무슨 권? 채권. 갑에게 등기를 이전하라는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을 병한테 팔아요. 채권을 병한테 팝니다. 을과 병 사이에 계약서를 봤더니 매매계약서라고 안 돼 있고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리면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을 행사, 주장, 대항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놈이 이걸 이용하는 거야.
갑이 끝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안 해주니까 을병사의 매매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 청권이라는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민법상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면 양수인이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병은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일반 채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빌려주고 뭐 이런 채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전 등기 청권이라는 채권은 얘가 합의가 없으면 양도가 제한되는 권리다. 따라서 아무리 네가 이걸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합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주장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직접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중간생략 등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가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무효등기라고 그랬죠. 그죠? 말소돼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재활용하네. 무효 등기의 유용 말소하지 않고 재활용을 해요.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등기가 돼 있어요.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 저당권자 을. 그리고 을은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 근데 갑이 1월 10일 날 돈을 갚네. 변제. 아까 돈을 갚으면 채권이 소멸하고 채권이 소멸한 을의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랬죠. 이때 말소 등기 해야 소멸, 그냥 소멸. 그냥 소멸. 근데 등기는 며칠 있다가 말소가 됐네. 이렇게. 그러면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저당권은 이미 소멸했지만 등기부에는 살아있죠. 무효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 등기가. 무슨 등기? 무효등기. 그래서 20일 날 말소가 되는 거예요. 말소가 되는데 18일쯤 갑이 을로부터 또다시 1억을 빌려 그리고 똑같은 땅을 담보로 제공해. 그럼 보세요. 기존 채권 액수 동일하고 채권자 채무자 동일하고 담보 똑같죠. 그럼 당연히 이때는 기존 저당권 등기를 굳이 말소할 필요 없이 다시 사용하면 되지. 그걸 뭐라 한다? 무효등기의 유용. 그죠? 이거 우리 대법원이 인정을 해요. 나아가 18일 날 갑이 병으로부터 1억을 빌려요. 그리고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해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말소시키고 새로 등기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 대법원 아유 그렇게 하지 마. 지금 저당권자 을로 돼 있지 등기가. 요거를 부기등기로 바꿔 이렇게도 재활용할 수 있어. 예? 이렇게도 가능하대요. 괜히 했나 이거는? X가 딱 합해야 되는 거죠? 네, 일치할 때. 무효 등기와 일치할 때. 지금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자 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 돈을 빌렸어요? 병이. 그럼 원래는 이거 말소시키고 새로 해줘야 되잖아. 그럼 등기 사건이 두 개야. 예? 을 등기 말소 사건 하나, 병 등기 설정 사건 하나. 두 개. 근데 그걸 하나로 막 바꿔. 뭘로? 이전 등기 사건 하나로. 예? 할 수 있단 말이지. 이런 것까지 인정을 해요. 그런데 1월 15일 날 갑이 병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면서 땅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리고 저당권 등기를 해줬어. 이렇게. 자, 이때 이 병 저당권
1번 저당권이에요? 2번 저당권이에요? 예? 아직 을등기가 말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병한테 저당권 등기를 해줬어요. 자, 이때 이 병 저당권 1번 저당권이에요? 2번 저당권이에요? 1번이잖아요. 을의 저당권은 소멸했잖아. 그쵸? 병 저당권 1번이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18일 날 을로부터 돈을 또 빌리면서 이걸 유용을 해버리면 이거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병 뚜껑 열리지. 그러니까 유용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이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등기부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가 존재하더라. 병이 이럴 때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또 하나가 표제부 안 된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 아이 그럼 당연히 기존 건물 등기부는 폐쇄를 하고 신축 건물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기존 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신축 건물의 현황에 맞춰서 표제부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신건물의 등기부로 재활용하는 걸 표제부 유용이라고 해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광범위하게 무효 등기 유용을 허용하되 표제부 유용 안 되고 유용 합의 전 제3자 있는 경우도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시간에 한 것들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잘 정리하세요. 186조, 187조 등기 관련된 거,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무효 등기, 유형 이런 것들. 지문으로도 단독 문제로도 아주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4개 했습니다. 등기 3개 남았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